네, 전 시간에 그 원소들의 합계를 구하는 코드를 만들었었어요. 두 가지로 했었었는데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드를 우리가 직접 포문을 이용해서 작성하기도 했어요. 작성하기도 했는데 자, 요 코드하고요. 여기 작성되어져 있는 코드와 여기 작성되어져 있는 코드와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제가 수식으로 그 적어드린 요 코드 요거를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어떤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에는 숫자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어, 개수는 몇 개인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n개가 있다. n개가 있다. 이렇게 한 거죠. 합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각각을 다 더하는 거죠. 각각을 다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 더해준 게, 그렇죠? 여기 있는 값을 다 더해준 게 우리는 sum이라고 부르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얘를 쓰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좀 길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쓴 게 1부터, 요건 1부터란 뜻이에요. 1부터 n까지 요 기호는 더하기, 시그마라고 있는데 더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런 뜻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정도는 아시겠죠? 요 정도는 아시겠죠? 요 정도는. 그래서 요거를 풀면 i가 1일 때는 여기가 i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더하기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i가 2일 때는 x 2가 되는 거고요. 시그마는 더하기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i가 3일 때는 x 3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 수학 기호의 의미예요. 시그마라고 하는 수학 기호의 의미. 자,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 그거랑 똑같지 않아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고 두 번째 원소를 거기다가 더하고 세 번째 원소를 거기다가 더하고 마지막 원소까지 더하기를 한다. 그거잖아요. 그죠? 수식이 수식이 우리가 만든 코드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 수식을 그대로 옮긴 게 이거예요. 리스트에서 첫 번째 값을 더하고, 리스트에서 두 번째 값을 더하고, 리스트에서 세 번째 값을 더하고, 언제까지? 마지막 원소까지. 그쵸? 네, 코드를 보면 밑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코드로 옮긴 게 요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다 더해진 값을 그 원소의 개수로 나누는 것을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토탈이 계산이 됐으면 평균을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평균은 mea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mea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합계 구한 게 있죠. 합계가 토탈이죠. 나누기. 뭘로 나누는데요?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5로 나누면 되는데 우리 변수 있었잖아요. 아이템의 개수들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이템의 개수로 토탈 합계를 나누면 그게 평균이에요. 자, 그래서 프린트 min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15를 5로 나누면 3이죠. 네, 3.0이네요. 3.0 맞죠? 6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입니다. 분산인데요.
분산은 그 파이썬의 기본 모듈들에서는 분산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주는 함수는 없고요. 없고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넘파이, 판다스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거기에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산 공식이나 어떤 분산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모르더라도 그냥 함수만 호출하면 그냥 딱 계산이 가능해요. 계산이 가능한데 자 여기에서는 요 코드의 의미, 요거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의미가 뭐냐면 얘를 계산을 하고요. 얘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n-1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분산이에요. 그게 분산인데 자, 요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1부터 n까지 더하기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x1 빼기 여기 x 위에 바가 있죠. 요거는 평균을 의미합니다. 평균. 어, 그 리스트의 평균을 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료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합니다. 두 번째 원소도 있겠죠. 더하기. 시그마는 더하기라고 그러죠. 두 번째 원소에서 마찬가지로 평균을 빼요. 그거를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원소까지. 그러니까 n번째 원소가 있겠죠. 우리는 다섯 번째 원소겠죠. n번째 원소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해요. 여기까지를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게 요 의미. 그거를 원소 개수 빼기 1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떤 리스트를 만들면 그 리스트에서 원소들의 합계를 계산하는 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리스트를 하나 만드는데 이런 원소를 갖는 리스트, 이런 원소를 갖는 리스트, 이런 원소들을 갖는 리스트를 만들면 그 리스트의 원소들의 총 합계를 계산하면 요만큼이 계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거를 요 숫자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요만큼을 만들겠다는 자,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각각의 원소들은 스코어스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평균 계산했어요. 그쵸? 계산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수 이름을 이렇게 할까요? variations라고 할게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리스트가 될 거니까 비어있는 배열을 먼저 만들고요. 자, 반복을 할 거예요. 변수를 꺼낼 거예요. x1, x2, x3 이렇게 변수들을 꺼낼 거예요. 어디에서 꺼내면 될까요? 그쵸. 스코어스에서 꺼내면 되죠. 뭘 계산하면 돼요? 그 x에다가 빼기 뭐래요? 평균.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하자? 제곱을 하자. 제곱이죠. 그죠? 별표 두 개를 써주면 제곱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x1 빼기 평균의 제곱, x2 빼기 평균의 제곱, x3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어떻게 하자? 이 배열에다가 저장하자. 그죠? 저장하자 하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variations.append 바로 끝날 때 괄호. 맞아요? 그쵸? 일단은 얘를 먼저 출력 한번 해볼까요? 자, 들여쓰기를 요 라인 맞춰서 써주셔야 되겠죠? 네, print variations 4.0, 1.0, 1.0, 1.0, 25.0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값들은 어떻게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여기 코드를 이런 식으로 접어서 숨길 수 있습니다. 여기 제목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은요. 제목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숨길 수 있어요. 스코어스 있고, 총점, 평균, 다 있어야 되는구나. 숨겨버리면 안 되겠군요. 첫 번째 4.0 요거 하나만 맞는지 안 맞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원소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원소가 1이었어요. 1. 그 다음에 평균이 얼마였었냐면 평균은 3.0이었어요. 자, 그러면 계산이 1 빼기 3 그리고 이거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군요. 그럼 2는 4. 맞죠? 맞아요? 네. 이 값이 어디에 저장된 거예요? 여기 4.0에 저장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원소까지만 비교해 볼까요? 두 번째 원소는 2였어요. 저는 2예요. 그리고 평균은 3이에요. 그럼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맞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뭘로 나누자? n-1로 나누자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바라고만 할게요. 분산은 썸을 하는 거죠. 누구를? variations에 있는 거를. 그리고 이거를 나누는 거죠. 뭘로 나눠요? 원소의 개수 num of items 빼기 1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분산. 분산은 8.0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또 이용을 했죠.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또 이용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그 처음에 만들어진 스코어스가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소들의 숫자도 다르고 그 다음에 평균도 다를 거기 때문에 이 숫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고려하시고 코드는 뭐 이런 정도가 되면 되지 않을까. 코드 이해되세요? 자, 아래쪽에 요 수식하고요. 분산을 계산하는 이 수식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작성한 코드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원소에서 평균을 뺐죠? 제곱을 했죠? 그죠? 걔네들을 다 더했죠? 그거를 n 빼기 1로 나눴죠. 어때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코드를 작성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너무 수학 나는 몰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호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요. 기호의 의미는 파악을 했고 첫 번째 원소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하겠다. 더하기를 하겠다. n-1로 나누겠다. 이런 의미니까 코드를 보면 배열의 원소에서 평균을 빼겠다. 제곱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리스트 안에 있겠죠? 리스트 안에 있는 거를 다 더하겠다. 그리고 n 빼기 1로 나누겠다. 그냥 수식에 있는 거를 그대로 코드로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방법이 주어지면 그 방법을 코드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예요. 코드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해 되십니까? 그리고 요만큼 단축키 어제 알려드렸죠. 마우스로 이만큼을 드래그한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슬래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주석이 돼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만큼의 코드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한 줄로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바꾸실 수가 있냐면 variations 변수 이름은 요거랑 똑같이 했어요. 변수 이름은 얘는 리스트가 돼야 되죠. 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저장하는 리스트들이냐면 x 빼기 평균의 제곱을 저장하는 리스트. 근데 for x는 여기서 mean이라고 하는 변수는 위쪽에 있는 셀에서 만들어진 변수. 여기서 만들어진 변수를 의미를 하고 이 변수는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돼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scores.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요 코드를 또 그대로 응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variations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전부 다 더하기를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대체하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뭐 그거는 한번 해보시고요. 네, 분산 계산된 결과까지 봤습니다. 이해 되세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밑에도 있지만 variance 분산이 계산됐으면 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준 편차. 그래서 여기까지만 계산이 되면은요. 여기까지만 계산이 되면 표준 편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std라고만 할게요. 루트는 우리가 직접 구현하기는 힘들어요. 루트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구현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mass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모듈이라고 되어 있죠. 모듈. 매스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스퀘어 루트. 여기다 뭘 써주시면 되냐면 분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얘가 표준 편차. 8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루트 8이란 의미고요. 루트 8이란 의미고 이거를 계산하면 2. 대략 한 2.8이다라는 뜻입니다. 2.8이다라는 뜻이고요. 분산만 잘 계산이 되면 표준 편차는 이렇게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을 찾으세요, 최소값을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아마 함수를 찾으신 분들은 그냥 이것도 한 줄로 그냥 끝내셨을 거예요. 파이썬에서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max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max라고 하는 것도 여기 설명을 볼게요. 아규먼트로 무엇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터러블. 반복 가능한 타입. 그러니까 리스트와 같은 것들을 넘겨주면 그 리스트 안에서 최대값을 찾아주는 그런 함수예요. 우리는 scor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가 최대값. 그냥 이렇게만 해볼까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8. 제가 난수로 만든 코드는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최대값은 8. 최소값 찾으면 1이겠죠. 최소값은 1. 최소값은 여기도 코드셀 추가할게요. 중간에 mea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scores 이렇게 하시면 최소값 1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함수만 찾으셨다면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찾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만약에 이런 함수를 못 찾았다면 최대값을 찾는 로직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로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리스트를 먼저 좀 써놓고 시작을 할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1, 2, 2, 8 이렇게 있어요. 1, 2, 8
그릴게요. 1, 그다음에 2, 2, 2.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즈라고 하는 리스트입니다. 이게 리스트고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제가 최대값을 찾느냐, 찾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최대값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최대값이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그거를 max scores라고 할게요. 또 max라고만 써버리면 여기는 함수 이름이랑 겹쳐버리니까 max underscore scores. 그래서 scores의 최대값이라는 의미로 변수를 만들었어요. 어떤 값이 될지 몰라요. 이 안에 인덱스 0번에 있는 게 최대값일지, 인덱스란 이런 게 인덱스라 그랬죠. 요 위치가 첫 번째 원소가 있는 위치가 인덱스 0번. 네? 질문 있으세요? 여기 두 번째 원소가 있는 위치가 인덱스 1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가 있는 위치가 인덱스 2번. 여기가 인덱스 3번. 그리고 여기가 인덱스 4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몇 번째 인덱스에는 원소가 최대값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무조건 스코어스 리스트에 인덱스 0번에 있는 거를 최대값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최대값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할 거예요. 값들을 꺼낼 거예요. 어디에서 값들을 꺼낼 거냐면 scores라고 하는 배열에서 꺼낼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이 꺼낸 값이 배열 리스트에서 꺼낸 값이죠. 리스트에서 꺼낸 값이 더 크다면 누구보다 크다면 max scores보다 크다면 그러면 저는 뭘 할 거냐면 바꿔줄 거예요. max scores를 x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난 다음에 print max scores를 출력을 해봐요. 똑같은 값을 찾았죠. 코드 설명드릴게요. 여기 제가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m이라고만 할게요. 자, m에다가 제일 처음에 뭘 넣은 거예요? 배열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무조건 넣은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최대값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 게 최대값이 될지는 모르니까 무조건 최대값을 요 첫 번째 값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로직이에요. 리스트에서 하나씩 원소를 꺼내겠다. 이거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코드를 반복하겠다. 반복했으면 다 끝났으면 그 다음 원소를 꺼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 자, 첫 번째 원소를 꺼내겠죠. 1이겠죠. 얘가 커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은 얘가 바뀌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원소를 꺼내겠죠. 두 번째 원소는 2잖아요. 자, 이번에는 1이 죄송합니다. 여기가 x죠. 지울게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은 1이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배열에서 첫 번째로 꺼낸 값 x는 1이에요. x가 1보다 커요? 아니죠. 그럼 m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를 꺼냈어요. 두 번째 원소는 x가 2예요. 그죠? 2가 1보다 커요? 크죠? 이거는 맞죠. 그럼 m이 바뀌었어요. m이 뭘로 바뀌어요? 2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소부터는 그러면은 세 번째 원소 x는 2예요. 뭐랑 비교해야 돼요? 바뀐 m하고 비교해야 돼요.
커요? 아니죠. 안 바뀌어요. 네 번째 원소 역시 2죠. 얘랑 비교해야 돼요. 커요? 아니죠. 안 바꿔요. 마지막 원소 여기가 8이네요. 8. 그죠? 2보다 커요? 크죠? 그럼 m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돼요? 8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 리스트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최대값보다 더 큰 값을 찾았다면 그 값을 최대값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로직.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리스트의 리, 리스트의 첫 번째 값을 최대값이라고 가정하겠다. 아직 몇 번째 값이 최대값일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값이라고 가정하겠다라는 뜻이고 이 부분은 리스트의 모든 원소들을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반복하면서 무엇을 검사하는 거냐면 여기서 검사하는 거는 리스트의 원소가 최대값으로 가정한 값보다 크다면 그러면 최대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리스트에서 찾은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리스트에서 찾은 값을 최대값에 저장하겠다는 뜻이죠.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하는 거냐면 원소가 끝날 때까지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검사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원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최대값이 들어있어서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5개의 그 원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9, 8, 7, 그 다음에 1, 7, 뭐 요런 정도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요런 정도로 값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일 처음에 최대값을 뭐라고 가정을 할까요? 8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9라고 가정을 하겠죠. 최대값을 9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값이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얘하고 뭘 비교하는 거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얘 순서대로 하나씩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9가 얘보다 큰지 물어보는 거죠? 아니에요. 8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원소. 네. 여기 있는 두 번째 원소가 얘보다 큰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원소가 9보다 큰지 커요. 그죠? 그러면 뭘 하자? 최대값을 뭘로 바꾸자? 최대값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10이라고 바꾸자. 10이라고 바꾸자. 이해되세요? 이제 그 다음 원소 1이죠. 그 다음 원소 1을 비교를 하실 때는 뭘로? 이 바뀐 값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원소 7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원소 7도 얘랑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번째에 있든지가. 네, 이해되십니까? 코드 이해되세요? 요렇게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죠? 이런 비슷한 코드 만드신 분들도 계시죠? 맥스라고 하는 함수 찾아가지고 쓰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셨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요 코드 최소값 찾는 코드 있죠. 최소값 찾는 코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잠깐
1,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이 코드를 이용하셔서 최소값을 찾는 코드를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네. 어,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최소값 어디에 있는 스코어스에 있는 그런 의미로 min scores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게요. 자, 몇 번째에 최소값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원소를 최소값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리스트 스코어스의 첫 번째 원소를 최소값이라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원소를 꺼내요. 원소를 꺼내는데 어디에서 꺼내냐면 스코어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꺼내요. 자, 어떤 경우에 만약에 이 꺼낸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값보다 더 작은 값이에요. 그렇죠? min scores를 x로 바꿔주는 경우는 언제냐면 if x가 작을 때 뭐보다 min scores보다 작을 때 그렇지 않으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시면 되죠. 코드 이해되세요? if else 표현식 쓴 거예요. 여기서 위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if else 표현식 우리 공부했으니까 그것도 복습해보려고 쓴 겁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x를 여기다 저장하겠다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조건을 만족하면 x를 변수에다 저장하겠다. 똑같은 코드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얘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죠. 이거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값 그대로라고 하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if문으로 쓰는 거를요. 이렇게 if문으로 쓰는 거를 if else 표현식으로 바꿔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문법을 공부를 했으면 그런 문법을요.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서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그런 코드들이 이제 익숙해지세요. 이 코드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앞에 있는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있는 값을 변수에 저장하겠다. 설명드렸었죠, 그죠? 네. 이렇게 쓰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녹화는 여기서 끝낼게요.